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껐떡하면 대부분 사람을 늘리고 조직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행태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한 부서의 장은 어떻게 하면은 국이나 과를 하나 더 늘리느냐가 목적을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실적으로 자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불필요한 일을 제거하고 쓸데없는 일을 제거하고 낭비적인 일을 제거하면은 우리가 노력한 것에 3분의 1만 일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사람을 늘리지 않고 더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시간은 또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 개발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낭비적 요소, 쓸데없는 일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불합리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결제입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다단계, 6단계 정도의 계급 사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계급 사회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작품을 만드는 시간보다 결제하고 결제를 대기하는 시간이 몇 배의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일주일 걸려서 만드는 작품이 장관까지 결제를 맡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2달 이상 걸리는 때가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분초를 다퉈서 경쟁을 합니다. 다른 기업이 나오는 제품보다는 내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그것을 시제품을 만들고 바로 생산해서 제품을 출하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국민들이 필요하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꼭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내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사결정은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크든 작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결정 방식이 모든 일이 이런 결정 과정에서 엄청난 낭비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결제를 받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결제를 받는다, 과장이 결제를 받아야 되면은 계층을 따라다니면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국장한테 가서 결제하고, 실장한테 결제하고, 차관한테 결제하고, 장관한테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층을 결제할 사람은 가만히 있고 결제 받을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국장 결제는 그대로 시간 내서 받았다 하지만 실장부터 차관, 장관을 맡으려면 대기 시간이 더 몇 배입니다. 갔다가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대기하다가 며칠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낭비적인 것, 그 대기 때문에 오는 결제를 결정 못하고 오는 대기, 시간의 낭비, 정력의 낭비, 의욕의 낭비, 여러 가지가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결제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제할 사람은 앉아있고 결제 받을 사람은 앉아있고 결제할 사람이 다 모이는 겁니다. 사무관은 앉아있고 회의장에 있고 거기에 장관부터 국장까지 다 모이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발표하고 논의하고 점검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제 과정도 다 생략됩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장관이 결재하면 끝납니다. 이게
혁명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완샷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완샷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 의사결정이 바로 의사결정 혁신입니다. 이 의사결정 혁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획을 할 때나 실행을 할 때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은 결정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로 혁신을 하게 되면 일함에 있어서의 낭비적인 요소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중간에 항상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사결정의 혁신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의사결정의 혁신, 이거 하나만 바꾸더라도 조직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혁신의 현장에서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고의 혁신입니다. 보고는 이건 의사결정 혁신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많은 보고사항들이 조직사에서는 일어납니다. 동향 보고, 결과 처리하고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보고 등등이 여러 가지 보고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보고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바로 위에 사람한테 보고를 대면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얼굴 도장 찍기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때도 많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불필요한 겁니까? 위에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보고 안 해도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다 거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계층별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장까지 계층별 보고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보고를 하나를 빼고 위로 직접 보고하면은 바로 중간에 스킵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소위 얘기해서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안 하기 위해서는 계층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보고를 할 필요성이 없을 때, 실기할 때가 또 나옵니다. 이런 등등의 부작용,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고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보고해야 할 사람이 보고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바로 업무관리 시스템에 다 올려주는 겁니다. 올리고 볼 사람, 보고 받을 사람만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국장부터 국장, 실장, 차관, 장관 다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실장도 아무개 실장까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찍어 놓으면은 그걸 봐서 올려놓은 것을 본인이 시간 될 때 들어가서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만든 사람은 거기에 올리는 것으로서 보고 의무가 끝나고 바로 보고 받을 사람은 그것을 들어가서 읽는 순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받는 것에 대한 의무는 받을 사람이 읽어보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숙지하고 읽어보는 것이 보고 의무를 다 완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고 받을 사람이 바로 언제 봤느냐, 얼마나 빨리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무 태도도 거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경쟁적으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고에 따른 낭비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고의 혁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결정의 혁신이나 계층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 혁신이나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서류 없는 행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오프라인에 의한 모든 업무가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위에 가면 갈수록 그 서류를 만들어서 오프라인에 의한 서류를 보는 것을 더 즐깁니다.
그가 서류를 안 만들어주면 밑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업무는 바로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다 정보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생각도 그 속에 컴퓨터 속에서 생각하고, 업무가 만드는 것도 컴퓨터 속에 가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를 토론하는 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토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업무 흐름과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같이 이루어지면은 서류를 만들고 서류에 의해서 프린트아웃해서 읽어봐야 될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정보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통합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별도의 서류를 생산하지 않고 그 서류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서류가 없는 행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 의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 불필요하게 또 저장 시스템을 또 저장을 하고, 또 서류 찾을 때는 옛날 서류를 또 캐비넷에서 찾고 하는 불필요함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서류 없는 행정을, 완벽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보화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보화 시스템과 함께 일이 이루어지게 하면은 바로 서류 없는 행정은 가능하다. 그것이 진정으로 서류 없는 행정을 실현해야 되고, 그것을 위에 사람부터 먼저 실시하면은 그건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조직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생기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가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잘못 의사결정에 의해서 잘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행하다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부 고객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런 불만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부 직원들이 우리 조직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부 고객이 내부 조직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조직에 대한 불만과 의견들이 항시 제기되고, 또 일하다가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발생되는데, 건전한 조직과 불건전한 조직의 큰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이러한 발생된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논의하고, 논의 속에서 항상 결론을 내주고, 예스든 노든 빨리 결론을 내주고, 결론 나면 바로 실행을 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조직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아무리 발생해도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조직은 바로 내부 구성원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조직으로 될 거고, 일을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걸로 그냥 처치하고 이건 안 된다 하고 결론 내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누구도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조직은 문제는 항상 내재되고 문제는 축적되고 조직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통해서 일을 가다 보면은 항상 문제는 발생되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그 조직 발전의 기본적인 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상시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해 줘야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의 의사결정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최고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조직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그 문제를 직접 CEO가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결론을 내고, 결론 낸 것에 대한 실행 방법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 책임은 CEO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EO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은 방치되거나 바로 실행에 되거나 하는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
그 문제 해결 시스템은 1차적으로 실무적인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차원의 문제 해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객에 관련된 건 고객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 해결 시스템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서 노라고 되어 있는 것,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호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문제 해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 의사결정 기구는 정책결정회의라든지 정책조정회의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CEO가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상급심이 있듯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도 항상 최종 결재권자가 예스든 노든 빨리 결론을 내주는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 조직을 건전하게 문제를 항상 빨리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